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노인성 변비의 원인과 간단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 전에 노인성 변비 관련한 콘텐츠를 촬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도 이것을 보시려고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한 맞춤 콘텐츠로 노인성 변비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노인성 변비라고 하는 거는 그 젊은 사람들의 변비와 원인이 좀 다른데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우선 노화로 인한 몸의 변화, 그리고 식습관 변화를 보는데요. 식습관 변화라고 하는 건 이제 치아나 잇몸 건강 문제, 그리고 직접적인 소화 기능 약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드신다거나 섬유질 섭취가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변의 구성이나 변의 어떤 부피가 감소하면서 변비가 일어나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복근이나 골반근이 약해지고 그리고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장의 운동 기능 자체가 약해지는 것, 그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수분 섭취량도 연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인위적으로 수분 섭취량을 늘리다 보면 오히려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아주 우선적으로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하루에 3잔 미만, 그러니까 500ml 이하 정도를 너무 적게 드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두 잔 정도 늘리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보통 처방받는 변비약 같은 경우는 장기간 섭취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서는 좋지만 수분 섭취량을 늘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수분 섭취량 늘리는 것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건 특별히 수분 섭취량을 아주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프락토 올리고당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익균의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이 유익균의 먹이를 더 추천드리는 건 이 프락토 올리고당 자체가 만성 변비가 있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이 있어서 그래요. 인원수는 매우 작지만 내용이 의미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5분이라서 매우 적어요. 매우 적긴 한데 이제 만성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 하루 10g의 프락토 올리고당을 섭취를 했더니 배변의 양이나 배변의 무게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고 관장 횟수도 조금 줄어들었고 특히 이제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장에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늘어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대장에 살고 있는 비피더스균에 의해서만 발효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프락토 올리고당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이 프락토 올리고당은 아주 직접적으로 대장에 사는 비피더스균의 함량을 늘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장 운동을 늘리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부피를 확 늘려서 변비를 돕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분 섭취량을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도움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은 10g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하루 3에서 8g 정도를 섭취하게 되면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가 허가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혹 이 프락토 올리고당 부원료로 살짝 넣은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말고 꼭 기능성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하루 섭취량으로 3g짜리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나는 조금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실 때에는 하루 8g 안쪽으로 하루 2포로 섭취량을 늘리시는 것도 가능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배변 패턴이 잡힌다라고 할 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섭취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이제 프락토 올리고당 제품은 대부분 한 달분 기준으로 2만 원 안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니까 가격 부담에서도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째는 이 프락토 올리고당을 포함해서 식이섬유가 강화된 발효 음료를 섭취하시는 겁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대표적인 발효 음료 쾌변을 예로 들 텐데요. 이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식이섬유가 7.5g, 그러니까 7,500mg 들어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이제 프락토 올리고당과 마찬가지로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로 활용이 돼서 이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의 부피를 늘려서 배변 활동 원활에도 도움을 주죠.
프락토 올리고당, 즉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게 대부분 가루 형태다 보니까 나는 가루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루 먹으면 기침 나서 싫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발효 음료를 드시는 것도 좋고요. 보시다시피 식이섬유 함량이 좀 높아서 저는 매일 안 드셔도 괜찮아요. 2, 3일에 한 번 정도로 먹어서 배변 활동 돕는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제 발효 음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맛도 다양하고 그리고 노년층의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내가 좀 당 때문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당으로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단 발효 음료를 드시고 변이 너무 묽어지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프락토 올리고당 그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변이 너무 무르게 오랫동안 나오는 것 또한 장세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양 흡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요. 이것도 저희가 좋은 배변 상태로 보지는 않거든요. 변은 가능하면 예쁜 모양을 갖춰서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노인성 변비는 반드시 관리법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변비가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을 이제 변이 심하게 팽창시켜서 이제 장벽이 얇아지면서 대장 이제 주머니가 생기는 대장 개실 같은 합병증이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변비 때문에 식사량 감소로 영양 불균형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삶의 질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꼭 관리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추천드린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그 프락토 올리고당을 포함한 식이섬유가 강화된 발효 음료 활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3잔 이하로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 잔 정도 더 수분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너무 적게 섭취하시는 거는 그 혈액순환을 포함해서 건강상에 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노인성 변비는요, 약물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기침을 완화하는 시럽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같은 경우는 장 운동성을 감소시켜서 변비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콧물이나 코막힘 억제하는 약도 마찬가지고 철분제, 칼슘제, 그리고 일부 우울증 약이나 혈압약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최근에 새로 바뀐 약 때문에 변비가 나타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처방받은 병원이나 조제한 약국에 가셔서 의사나 약사분과 상담하신 후에 그 이후에 변비약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정 필요하실 때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극성 변비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이제 이건 장의 운동을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약이긴 하지만 한 4, 5일에 지나도 변을 못 봐서 밥 먹기가 싫어진다 하실 정도라면 이때는 약을 복용해서 일단 화장실을 가시는 게 맞으세요. 단 매일매일 복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미 이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다른 관리법을 찾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